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운동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1부에서는 기초 체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들을 소개해드렸죠.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근력 운동.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이번 2부에서는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즐거움까지 더해주는 운동 6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웃고 움직이고 교류하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7번째 운동. 노후 건강을 위한 실내 자전거. 시니어분들을 위한 실내 자전거의 특별한 장점. 효과. 실내 자전거는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맞춤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릎 관절의 부담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달리기나 등산처럼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운동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내 자전거는 편안하게 앉아서 페달을 부드럽게 돌리는 방식이라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도 하체 근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지요. 규칙적인 실내 자전거 운동은 심폐 기능을 아주 효과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히 타시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향상되어 숨이 덜 차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답니다. 덕분에 평소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치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을 보러 다니실 때도 한결 수월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이 튼튼해야 매일이 더 즐겁고 삶의 질도 더욱 높아지는 법이니까요. 건강하게 실내 자전거를 즐기는 방법. 운동법. 실내 자전거 운동은 집 안에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날씨나 미세먼지 걱정 없이 꾸준히 운동하기 참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목표로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시어 몸이 적응하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운동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실내 자전거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속도와 저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 상태가 좋은 날에는 조금 더 빠르게 혹은 저항을 높여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시고 살짝 피곤한 날에는 천천히 가볍게 몸을 푼다는 생각으로 즐기셔도 괜찮아요. 욕심내지 않고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강도로 조절하여 운동하시면 오랫동안 즐겁게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를 낙상 걱정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지루함 없이 즐겁게 싱싱. 꿀팁. 운동은 재미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꿀팁은 바로 TV 시청이나 좋아하는 영상 시청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평소 즐겨보시던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혹은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페달을 돌리다 보면 20분이나 30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벌써 운동 시간이 다 되었네?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TV 시청 외에도 좋아하는 옛 가요를 들으면서 추억에 잠기시거나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운동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시원한 물 한 잔을 옆에 두시고 중간중간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허리를 너무 구부리거나 젖히지 마시고 편안하면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안장이 불편하시다면 푹신한 쿠션을 사용해 보시면 더욱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내 자전거가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훌륭한 운동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병이 있으시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미리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8번째 운동. 시니어 밸런스 운동의 특별한 가치. 효과. 시니어 밸런스 운동은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1. 낙상 예방에 탁월해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고 특히 균형 감각이 무뎌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소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꾸준한 밸런스 운동은 몸의 안정성을 높여 걸으실 때나 서 계실 때 휘청거리는 것을 줄여주고 예기치 않게 균형을 잃었을 때도 빠르게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2.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해줍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부를 지지하는 근육들을 말해요. 복부, 허리, 엉덩이 주변 근육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우리 몸의 중심이 바로 잡히고 자세가 안정되며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패드나 짐볼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코어 근육들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답니다. 탄탄한 코어는 걷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더욱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활동량을 늘려주는 데 기여할 거예요.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방법. 균형 패드와 짐볼을 이용한 밸런스 운동은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1. 균형 패드를 활용한 균형 잡기. 균형 패드 없이 평평한 바닥에서 한 발로 서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10초 정도 버티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익숙해지면 균형 패드 위에 한 발을 올리고 균형을 잡아봅니다. 양팔을 벌려 중심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엉덩이 정도 높이의 튼튼한 의자나 벽을 옆에 두고 언제든 지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균형을 잡아보거나 균형 패드 위에서 팔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보세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 짐볼에 앉아서 코어 강화. 짐볼은 몸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볼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땅에 완전히 닿고 무릎이 엉덩이와 거의 같은 높이 혹은 살짝 낮은 가 되는 짐볼을 고르세요. 처음에는 짐볼 위에 바르게 앉아 양발을 바닥에 대고 손으로 옆을 지지한 채 균형을 잡아봅니다.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긴장을 풀어 편안하게 유지해주세요. 익숙해지면 짐볼 위에서 아주 작은 원을 그리듯이 골반을 살살 움직여보거나 양발을 번갈아가며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자세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한 꿀팁, 주의사항.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1. 부드러운 매트 위에서 진행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푹신한 요가 매트나 두꺼운 담요 위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넘어진다 해도 충격을 줄여주어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거든요. 2. 주변 환경을 정리해주세요. 운동하는 공간 주변에 넘어질 만한 물건은 미리 치워두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운동하실 때는 옆에 튼튼한 의자나 벽을 가까이 두어 언제든 지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3.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병이 있으시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4.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편하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운동해주세요. 9번째 운동. 시니어 게이트볼의 특별한 즐거움. 효과. 게이트볼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1. 집중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 게이트볼은 공을 정확한 위치로 보내고 게이트를 통과시키거나 상대방의 공을 맞히는 등 매우 정교한 기술과 전략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내 공이 어디로 가야 할지, 상대방의 공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두뇌를 사용하고 순간적인 판단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한 번 샷을 할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2. 협동심 증진으로 더욱 즐거운 시간을. 게이트볼은 개인전이 아닌 팀 대 팀으로 진행되는 단체 스포츠예요. 각 팀원들이 서로 의논하고 전략을 세우며 경기에 임하죠. 팀원들과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격려하며 소속감과 함께 끈끈한 협동심을 키울 수 있답니다. 함께 웃고 아쉬워하며 팀워크의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 더 큰 기쁨과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3. 야외 활동으로 건강을 업. 게이트볼은 주로 공원이나 전용 경기장 같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운동이에요. 실내에만 계시는 것보다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는 것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합성하고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 전환에도 최고죠.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게이트볼을 즐길까요? 방법. 게이트볼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1. 지역 클럽에서 팀으로 경기해요. 대부분의 지역에는 게이트볼 동호회나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혹은 체육시설에 문의하시면 게이트볼 클럽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동네 클럽에 가입하시면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으시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팀을 이루어 경기를 즐기실 수 있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운동하고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될 거예요. 2. 경기 방식은 이래요. 게이트볼은 스틱이라는 장비로 공을 쳐서 3개의 게이트 문을 순서대로 통과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는 골폴에 맞히는 경기입니다. 상대방의 공을 쳐서 아웃시키거나 유리한 위치로 보내는 등 다양한 전략이 숨어 있어요. 각 팀이 정해진 순서대로 공을 치고 더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랍니다. 게이트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꿀팁. 주의사항. 게이트볼은 여러모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운동입니다. 1. 규칙이 간단하고 진입 장벽이 낮아요. 게이트볼은 얼핏 보기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아주 간단해서 몇 번만 참여해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답니다. 또 특별히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이 아니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연령이나 체력 수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죠. 운동신경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즐길 수 있답니다. 2. 적절한 장비 착용과 안전 유의. 야외 활동인 만큼 햇볕이 강한 날에는 모자나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시고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팀원들과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진행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운동 시간이 될 거예요. 게이트볼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랍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계시다면 게이트볼 클럽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10번째 운동. 계단 오르기. 이래서 정말 좋아요. 효과. 계단 오르기는 우리 어르신들께 몸과 마음에 두루 이로운 영향을 주는 생활 속 보물 같은 운동이에요. 1. 하체 근력을 튼튼하게 강화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기 쉬운 부위 중 하나가 바로 하체 근육인데요.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걷거나 서 있는 모든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둔근, 그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체 근육을 사용하고 단련하면 걸음걸이가 더욱 안정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힘찬 다리로 활기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2.
심폐기능 향상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심장 박동수를 적절하게 높여주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규칙적인 계단 오르기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덕분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일이 줄어들고 지구력도 좋아져서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 혈압 조절이나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한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방법. 계단 오르기 운동은 특별한 준비물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별도의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실 때, 병원에 가실 때, 아파트나 건물의 낮은 층을 오르내리실 때 등 하루에도 여러 번 계단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때 딱 한 층이라도 계단을 이용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실천해보세요. 2.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은 층을 오르기보다는 하루에 저층부터 시작하여 익숙해지면 조금씩 층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일주일은 매일 2층을 오르고 다음 주부터는 3층, 그 다음 주부터는 4층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답니다. 안전하게 즐기는 꿀팁. 주의사항. 계단 오르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무릎에 하중이 실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평소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무릎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에 부담이 적은 실내 자전거, 수영, 평지 걷기 등의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2. 난간을 꼭 잡고 오르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난간을 잡고 이동해주세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평평하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내려오실 때는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오시는 것이 좋아요. 3. 컨디션을 확인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피곤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날에는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계단 오르기는 특별한 도구 없이 일상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법이랍니다. 11번째 운동. 시니어 원예 활동의 놀라운 선물. 효과. 원예 활동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효과를 선사합니다. 1. 손과 허리 근육 사용으로 몸을 활력 있게. 식물의 잎을 닦아주고 가지를 다듬고 씨앗을 심고 흙을 만지는 등의 섬세한 동작들은 우리 손의 소근육을 자극하고 손가락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줍니다. 또한 화분을 옮기거나 텃밭을 일굴 때의 가벼운 움직임은 허리와 다리,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약해지기 쉬운 근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들거나 움직일 때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죠. 큰 힘이 들지 않으면서도 몸을 꾸준히 움직이게 하는 참 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안정감으로 마음을 평화롭게.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고 여린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이는 심리적으로 평화로움을 선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일 식물에게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내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 작은 생명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고요하게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원예 활동을 즐기면 좋을까요? 방법. 원예 활동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어요. 1. 집 안에서 화분을 가꾸며 시작해보세요. 베란다나 창가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두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예 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우기 쉽고 햇빛이 많이 필요 없는 다육식물이나 허브 종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물을 살피며 물을 주고 잎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키우고 싶은 꽃이나 채소를 직접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2. 텃밭 관리로 더 넓은 자연을 만나세요. 만약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신다면 주말 농장이나 아파트 내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등 평소 즐겨 드시는 채소를 직접 심고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죠.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과정 자체가 좋은 운동이 되며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로 건강한 식탁을 꾸릴 수 있다는 큰 보람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교류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더 깊은 치유 효과를 위한 꿀팁, 주의사항. 원예 활동의 진정한 매력은 자연과 교감하는 데 있습니다. 1. 햇빛과 흙을 접하며 자연 치유 효과를 누리세요. 야외에서 식물을 가꿀 때는 따스한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어 뼈 건강에도 좋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흙을 만지는 감촉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싱이라고 해서 맨발로 흙을 밟거나 흙을 직접 만지는 활동이 몸의 전기적 균형을 맞춰주어 염증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2.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원예 활동은 서두르거나 욕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틈틈이 쉬어가며 즐겨주세요. 높은 곳에 화분을 관리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된 발판을 사용하시고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많을 때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작업하는 등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모자를 착용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원예 활동은 오감을 자극하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며 정서적인 안정까지 선물하는 아주 훌륭한 활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12번째 운동. 반려동물 산책의 따뜻한 시너지. 효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다채로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 자연스러운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요.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매일매일 꾸준히 움직이게 하는 훌륭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 강아지 고양이 산책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이미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적당한 강도의 걷기 운동은 우리 어르신들의 하체 근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켜 심폐 건강을 지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숙면을 돕는 등 전반적인 신체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즐거움은 덤이죠. 2.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으로 마음까지 행복해져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누는 교감, 예를 들어 반려견의 꼬리 흔들기나 애교 혹은 반려묘의 고롱거림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깊게 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위안을 주며 외로움을 줄여주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산책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사회활동을 할 기회도 늘어난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에요. 어떻게 즐거운 산책을 하면 좋을까요? 방법.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부담 없이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요. 1. 사랑스러운 반려견 반려묘과 함께 하루 30분 산책해 보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처음부터 길게 걷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시간을 줄이거나 실내에서 가벼운 활동으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반려견은 활동량이 많은 견종이라면 30분 이상 더 긴 산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묘의 경우 실외 산책이 익숙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익숙한 공간에서의 짧은 산책이나 집안에서의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연령, 종류에 맞춰 산책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햇볕이 너무 강하거나 날씨가 너무 추운 시간은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 서늘한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을 위한 꿀팁. 주의사항.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이 더욱 풍성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1. 규칙적인 루틴 형성으로 생활에 활력을 더하세요. 반려동물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더욱 안정감을 느낍니다. 산책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면 어르신들의 일상에도 규칙적인 리듬이 생겨 생활에 활력과 안정을 더할 수 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습관은 식사나 수면 패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산책 가야지 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매일의 작은 목표가 될 거예요. 2.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미끄럽지 않고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목줄과 인식표는 필수이며 배변 봉투도 꼭 챙겨주세요. 산책 전후로 날씨를 확인하고 너무 덥거나 추운 날, 비 오는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코스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반려동물의 발바닥이 다치지 않았는지, 숨쉬는 것이 힘들지는 않은지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반려동물 산책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았네요. 실내 자전거, 밸런스 운동, 게이트볼, 계단 오르기, 그리고 반려동물 산책과 원예 활동까지 이 모든 활동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즐거움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서 조금씩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신다면 분명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과 운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게요.